자,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인상 쓰는 건 아파서 인상 쓰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말 그대로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죠. 1차 함수식을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다릅니다.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기초부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중2 때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죠. 식은 이렇게 배웁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우고, 이 a가 뭔가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근데 보통 단어는 이런데 증가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죠 도대체? 이 직선 위에 두 개 점이 있죠. 이 점이 x1, y1, 이 점이 x2, y2.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로 순서대로 빼시면 됩니다. 빼는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씩이 나오죠. x2-x1 이 순서대로, 그럼 y도 y2-y1 혹은 x1-x2 분의 y1-y2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마이너스,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렇게 되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절편이라는 개념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뭘까요? 그러면 절편은 그래프가 축과 만날 때 교점의 그 좌표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이죠. 이게 원점이고요. 근데 직선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있는 점에 x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 x좌표를 m이라고 합시다. m, 정확히 좌표점은 m,0인데 이 m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교점의 x좌표, 이걸 세 글자로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이 혹은 이 그래프가 언젠가 y축을 통과하게 됐을 때, 그 통과할 때 교점의 좌표를 찾을 때 그 교점 좌표가 0,n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 교점의 y좌표, 얘가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절편은 좌표점이 아닙니다. 그 좌표점에 포함되어 있는 x 위치, y 위치가 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편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하라면, 이 식에 맞춰서 기울기를 구하라면 답은 마이너스 n분의 n,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나타날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는 이 b가 y절편이죠, 당연히. 그 이유는 이 1차 함수식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y값이 b가 나와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x가 0일 때 그때 y값을 우리가 보통 y절편이라고 부르고 했으니까 x 1차 계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y절편이 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직선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 점을 2개 찾으셔야 됩니다. 점 2개, 이 직선이 지나는 점 2개. 근데 아무거나 괜찮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x에 1 집어넣으면 y는 6 나오고, x에 3 집어넣으면 y가 10이 나오겠죠. 이걸 좌표축 위에 그립니다. 1,6과 3,10을 좌표점에 찍은 다음에 걔네 둘을 이으면 돼요. 그러면 이 직선식이 만들어지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는 다 이 관계를 참으로 만드는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보통은 그런데 이왕 예를 드는 거, 이런 점 찍기가 조금 찾아다면서 찍어야 되고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찾아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좀 더 쉬운 점이 없을까 했더니 그게 아까 말한 만만한 게 절편입니다. x에 0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x에 0 집어넣으면 y값이 바로 4가 나오죠. y절편이 찍히는 겁니다. y에 0 집어넣습니다. y에 0 집어넣으면 이 x에 대한 1차 반응식을 풀면 되거든요. 넘어가고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놓고 x축 위에서 마이너스 2,0이라는 위치, 이 점, y축 위에서 0,4라는 위치, 위쪽으로 4칸, 얘네들을 이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절편을 찍는 게 유리한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관계식이 서로 이 앞에 있는 계수랑 뒤에 있는 상수가 배수나 약수의 관계면 약분이나 계산이 쉬운데,
이게 2인데 얘가 막 5야. 그러면 x절편은 뭐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위치가 소수점이나 분수로 표현돼서 위치를 좀 찍기 애매해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점들이 적당하죠. 계산이 정수 형태로 나오는 그런 점을 찍는 게 유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x 계수와 상수가 서로 배수나 약수 관계가 성립하면 절편을 찍는 게 좀 더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이런 것만 있지는 않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y절편이 4인 건 알아요. 찍기 편하니까 찍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일차함수 직선을. 그리는 방식은 여기 앞에 있는 기울기에 분모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분의 2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이 말을 썼었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분모에 있는 1은 x의 증가량이에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고 분자에 있는 2는 y의 증가량을 뜻합니다. 이것도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 0,4라는 점은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갈 겁니다. 근데 다음 점을 내가 목표로 이 직선이 움직일 때는 이러한 비율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한다는 뜻은 이 점을 기준으로 x좌표가 오른쪽 한 칸 움직이면 y좌표는 위로 2칸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게 모눈점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는 겁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다음에 목표점을 여기로 볼 수 있고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으면 내가 원하는 직선 관계식이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는 걸 왜 자꾸 설명하냐면 왜 너는 그림을 안 그리는 거야?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함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래프를 안 그리니? 니네 어릴 때부터 습관이 잘못 잡힌 애들이 너무 많아요.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고 자꾸 그려봐야 느는 거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자꾸 포물선 그려봐야 하는데 눈으로 자꾸 봅니다. 개념을 머리로 이해하고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막상 문제 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 파트는 전부 다 수학적으로 해석하기라 불러요.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보고 저기 나와 있는 규칙성, x 앞에 있는 계수가 무엇인지, 뒤에 있는 b가 무엇인지, 또 a를 구하는 게 기울기라면 그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석하면서 그래프를 써서 이 내용을 완성해야 되는데 해석만 잔뜩 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안 합니다. 나중에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좀 문제 어려워지면 흔히 말하는 변형이나 활용이 잘 안 되고 어차피 여러분이 1차 함수나 2차 함수 정도만 그리고 이 함수를 끝낼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꾸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1차 함수는 직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최소한 점이 2개 필요하고 점이 2개가 아니어도 그릴 수 있는 방식은 지금처럼 기울기 한다면 그릴 수 있기는 있는데 주로 보통 우리는 빈칸 이렇게 모눈적인 점 칸 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지금처럼 적당한 두 점은 이 그래프를 식을 완성시키는 적당한 두 점을 찾아서 그 두 점의 좌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거 중2 때 다 배운 겁니다. 지금 배우는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 단원의 이름이 이상해. 분명 내용이 전부 다 1차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단원의 이름을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해 못했거나 공부를 똑바로 안 한 친구들은 아니 분명히 1차 함수를 다루고 있는다는데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어려워하고 아예 생각이 없는 애들은 그냥 배웁니다. 뭐 그러려냐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이 개념이 막히기 시작해요. 이런 내용이겠죠.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게 정의 자체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가 함수입니다. 그렇지? 똑같은 의미처럼 보이는데 어떤 건 함수가 되고 어떤 건 함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이런 것들. 자연수 x의 약수 y,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둘 중에 하나는 함수고 둘 중에 하나는 함수가 아닙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래 거는 함수가 맞는데 위 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유는 아래 거를 x값, y값의 짝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자연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이죠. 자연수 1의 약수의 개수는 1개입니다.
자연수 2의 약수의 수 2개예요. 3의 약수의 수 2개, 4의 약수의 수 3개. 이런 식이에요. 그럼 보면 x값 1에 짝지어져 있는 y값은 1이죠. 흔히 말하면 얘네를 순서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1,1로 표현할 수 있어요. x값 2에 짝지어져 있는 y값은 2입니다. 2,2, 3,2, 4,2 지금처럼 순서상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x, y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건 함수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는 x, y의 관계를 x1에 짝지어져 있는 자연수 1의 약수는 1, 자연수 2의 약수는 1, 2, 자연수 3의 약수는 1, 3, 자연수 4의 약수는 1, 2, 4.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서 순서상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관계없지만 얘가 이상합니다. 뭐라고 써야 되죠 여기서? 순서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x 하나에 y가 하나가 존재해야 순서상이 만들어지는데 y가 여러 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 함수 중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관계식, 이게 1차 함수입니다.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지기 위해서 함수식을 쓸 때 항상 여러분들이 눈치를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함수식을 쓸 때 주로 우리가 좌변에다 y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보신 것처럼 x에 어떤 y값이 짝지어져 있는지 그 대응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x 집어넣으면 y가 바로 어떤 값이 출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식을 보통 y로 정리합니다. y는 하고 오른쪽 x에 대한 관계식인데 그 관계식이 숫자로 돼 있으면 상수함수, 이게 1차로 돼 있으면 1차 함수, 2차로 돼 있으면 2차 함수, 분수로 돼 있으면 분수 함수, 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식이 보통 이렇게 써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직선의 방식이에요. 중2 때 배웠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보소.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y는 2x-3. 이건 1차 함수입니다. 근데 쟤를 y만 살짝 우변을 이용해 볼게요. 2x-y-3은 0. 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데 어차피 얘는 이항을 했을 뿐이지 두 개의 관계식은 완벽히 똑같은 관계식이거든요. 근데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앞쪽에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 돼요. 그려보셨잖아요. 근데 얘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데 이름을 달리 지어주고 싶은 거야. 말이 너무 길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런 것보다는 이게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얘가 도대체 그림을 그리면 어떤 모양일까? 모양에 맞춰서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1차 함수랑 똑같은 거고 그래프는 직선에 나타날 거니까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불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큰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같은 거구나. 얘네들은 같은가 봐. 얘네들은 같은가 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 범위 있어요. 그 안에 일부에 누가 있냐면 1차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도 직선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1차 함수는 직선은 직선인데 얘는 직선의 모양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직선, 이렇게 되는 직선. 이게 뭐죠? a가 양수일 때 x 앞에는 여기는 m이라고 했겠죠? m이 양수일 때 x 앞에는 계속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단조 증가라 부르는데 단조 증가는 포물선처럼 얘가 복잡하지 않아요. 감소하다 증가하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게 없다는 얘기지. 얘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합니다.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죠. 얘가 m이 0보다 작을 때. 1차 함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직선을 실제로 그리다 보면 직선 모양이 항상 이렇게만 나타나진 않아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은 이 네 가지 범위를 같이 포함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x축 평행 직선이죠. 관계식 어떻게 쓰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지. y는 숫자,
그 숫자는 이 직선이 지나는 y좌표 갖다 쓰시면 돼요. 얘는 x는 숫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식과 직선의 방식에 포함되는 범위인데 서로 같아질 때는 언제냐면 a가 0이 아닐 때예요. 여기 있는 m이 0이 아닐 때. 그때는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식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직선과 1차 함수를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직선식을 만드는 경우는 크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맷은 이 포맷이죠.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의 좌표를 알 때 직선식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이거 원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긴 한데 이것도 이게 가장 큰 포맷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표준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와 직선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를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 한 점을 알 수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게 되면 관계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x에서 지나는 x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시고 기울기 쓰시고 가로치시고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정리하면 이게 답이에요.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포맷이 되고 이 포맷을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울기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두 점이 나와 있어요. 1,2와 3,6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만 물을 뿐이지 두 개의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점처럼 얘도 이렇게 두 개 중에 만만한 점 하나를 일단 찍으세요. 그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자로 잠깐 비워두시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시면 됩니다. 이걸 3,6을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숫자가 쉬우니까 그냥 갖다 쓴 것 뿐이에요. 그다음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인데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증가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얘를 정리하시면 또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게 절편을 알고 있는 케이스인데 중학교 때는 보통 이렇게 배워요.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y는 마이너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마이너스 x절편 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데 고등교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얘는 1차 함수 형태로 쓴 거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쓴 겁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죠? 뒤에 여러분이 배우시는 직선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1차 함수보다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인 직선의 방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한글로 써드리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쓰시면 절편을 가지고 직선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은 왜 필요한 거죠? 그러면 큰 이유는 없습니다. x절편이 x절편 a라는 얘기는 이게 이 직선이 a, 0을 지나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x좌표에다가 a를 집어넣어요. y좌표에 0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없어져요. 분자가 0이니까 얘가 없어져요. 근데 어차피 x절편은 지금 a인 상태이기 때문에 a분의 a가 돼서 그 값이 항상 1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짜 맞춰져 있는 식입니다. 그냥 맞추는 겁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선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 일단 이 케이스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에 관련된 거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예요. 그럼 이걸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쓰시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따라서 a 값은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 b 값은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둘을 더하시면 a 플러스 b 값은 6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다음 1154번 문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도 지나간답니다. 일단 두 점을 가지고 직선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점이 직선 위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니까 기울기를 일단 구해야 될 것이고 두 점 중에 만만한 점 아무나 관계없는데 그냥 이 점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잠깐 놔두시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신 다음에 기울기를 구할 때는 증가량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점이 나왔으니까 빼는 순서는 여러분이 잡으시면 돼요. 빼기 편한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빼게 되면 이런 순으로 빼게 되면 x나 y나 둘 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1 빼기 마이너스 2 x의 증가량을 쓰신 겁니다. 이렇게 같은 순서로 4 빼기 마이너스 2 y의 증가량을 쓰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y 마이너스 4는 3분의 6 약분하면 2가 되죠. 정리했더니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식을 만약 완성을 하면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a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a 값을 이 관계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x 자리 대신에 a를 대입하시고 y 자리에 마이너스 6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x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2a-2라고 분배가 됩니다. 그렇지?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로 넘어가죠. 그래서 8이 남고 2a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4가 남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잘 하셨나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 문제.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 방정식을 쓰시고 그러면 이게 아까 좀 전에 배우셔서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확실히 쓰셔야 됩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이게 상담할 때도 공식이 있습니다. 쓰셔야 돼요.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이런 걸로 쓰려는데 y 앞에는 계수가 나왔죠? 갑자기 분모에 4가 있던 게 3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양변을 12를 곱했다는 뜻입니다. 분모 3과 4를 지우기 위해서 3, 4의 최종 배수인 12를 곱한 거예요. 약분하면 4x가 남고 여기 약분하면 이게 3y가 남죠. 얘는 12가 되는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a 값은 4, b 값은 마이너스 12. 이 둘을 덧셈하게 되면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 개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도형은 보통 방정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려면 그래프를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방정식보다는 이런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뭔가 좀 감이 익숙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써주면 아, 이거 1차 함수 직선이 빨리 떠오르고 뒤에 있는 게 y절편이네? 4. 그 y의 0 집어넣으면 x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4라는 x값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겠네가 얘보다는 얘가 빠르게 눈치를 우리가 좀 쉽게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1차 함수 위주로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괜히 복잡하게 써놨잖아? 복잡하게 쓴 거 없습니다. 그냥 1차 함수식이,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이 나오면 웬만하면 1차 함수 형태로 변환해 쓰란 얘기야. 쓰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달리게 되면 직선식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걸 너무 이거를 깊이 보지 마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 도형을 그리시오. 어떻게 그리지? 2x-y 플러스 1은요. 뭐지? 근데 이거 잠깐 -y만 이항시켰더니 1차 함수네? 아, 직선 y절편이 플러스 1 여기 x절편은 좀 찍기 애매하죠? 그러면 다른 점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그랬지. x에 1 집어넣으면 y값 3 나와요. 1,3 여기를 지나가. 여기쯤 이렇게 이으면 돼. 그럼 된 거야. 대신에 표기법상 이런 게 좀 필요하긴, 내가 어디다 점을 찍었는지 알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1차 함수를 바꾸라는 얘기죠. 괜찮나요? 네. 이거는요, 넘기면 되잖아. 그냥 4로 나누시면 되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건 중1 때 배웠던 정비례요. x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잖아. 0,0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x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이 불편하잖아. 1, 2, 3은 숫자가 어려울 것 같아. 4는 괜찮아. x에 4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럼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4, 마이너스 1 이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이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은 y가 없네? 괜찮아요. y가 없으면 x로 정리하세요. x는 넘어가고 양변 4분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거 무슨 직선이었죠? x는 하고 써지는 직선은 y축 평행한 직선이에요. 대신 어디를 지나는? x 앞에 마이너스 3분의 5. 대략 여기 좀 표시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 좀 표시했다고 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제 2y는 6, y값은 3. y는 3. 그 x축 평행하면서 위로 세 칸간 직선이죠. 여기에요. y는 3. 그냥 3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끝난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 관련된 문제가 어디냐면 이건 관련된 문제 없군요. 워낙 단순한 내용이라 관련된 문제 없어요. 이거는 따로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이 부분. 이거 잘 기억하지. 별표 쳐놓으세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책에 나와요. 이건 관련된 연습 문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바로 여러분이 밑에 있는 거 연습해 볼게요. 아이고. 다음 직선이 이게 너무 이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이쁘게 안 돼 있어요. 문제 바꿀게요. 원래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거 전개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이 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이 단어 여기까지 어디서 듣던 단어죠? 항등식. 이게 등식이니까. 이거 항등식 할 때 썼던 겁니다. 쪽에 중간고사 범위. 너무 오래됐죠. 벌써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항등식 범위에서 나왔던 것도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k 값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풀이법은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했었죠? k 앞에 있는 개수 0, k 뒤에는 상수 0. 얘네들이 0이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0 더하기 0, 0이 참이 되는 항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게 다항식이나 방정식을 배우고 있던 게 아니고 함수 관련된 내용인데 관계없어요. 등호가 성립하면 저런 것들은 항상 나타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분배를 해줘요. 분배하면 kx 플러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는 0.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뭐로 묶죠? 지금처럼 k로 묶기 시작합니다. k로 묶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식이 이 식이에요. 이렇게 k가 있는 것,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 이렇게 모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참이 되려면 이 가로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K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0 더하기 0은 항상 0이 참여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연립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얘네들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요. 보통 우리가 가감법을 배웠으니까 밑에다 2를 곱해봅시다. 위에다 2를 곱해야 되는데 밑에다 2를 곱해볼게요. 그럼 위는 3x 플러스 y 뭐라는 거야? 네, 위에다 2를 곱해볼게요.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아래에는 그냥 놔두는 거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위씩 아래씩 더합니다. 그럼 지워주시고 7x 합치면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따라서 x 값은 1. x 1 집어넣어서 y 값 구하시면 되겠죠. x 1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y 값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x 1 y 마이너스 1이면 이건 항상 등식이 참이되죠. 그럼 x 1 마이너스 1을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순서상 표현하시면 돼요. 1, 마이너스 1. 그러고 보니까 이 그래프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대로 풀어보세요. 1164번 문제. 다음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답니다. 어떻게 푼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k에 대한 항등식 k로 묶습니다. k로 안 묶이는 건 따로 묶습니다. 그런 다음 얘 0, 얘 0 만듭니다. 간단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일일이 정리하기 귀찮으시면 아예 이렇게 넉넉하게 가로채 써서 칸을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k 있나요? 없나요? 중요한 건 k가 있냐 없냐입니다. k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k 빼고 남은 항을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분배합니다. k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여기다 씁니다. 원래 쭉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그때 분류해도 괜찮은데 좀 빠르게 분류한 다음에 이렇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3ky, k가 있네요. k 빼면 플러스 3y가 남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y, k가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얘는 k가 있죠? k 빼면 마이너스 6, k 없네요? 플러스 4.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립반응식. 앞쪽에 있는 가로가 0이 될 때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될 테고 얘도 얘가 0이 될 때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5y가 되고 이게 10이 되죠. 따라서 x값은 2가 되며 x2를 집어넣어서 y값 넘어가면 4. y는 y가 10이 됩니다. 5y가 10. y값이 2. y값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넘어가면 x값은 0. 따라서 이 그래프는 항상 0,2라는 점을 지나가고 a 플러스 b값을 구하시오. 2가 정답이네요. 잘하셨나요? 네, 괜찮아요? 네, 혹시 약간 미세한 실수가 있다면 조심들 하시고. 자,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왔다 갔다 오늘 좀 정신 없으시겠지만 단원이 이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설명이 따로 안 돼 있고 그냥 문제만 나와 있는데 1126번 문제. 자, 세 조건에 따라서 이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말했듯이 이렇게 여기서 ABC의 부호를 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웬만하면 1차 함수 형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 식을 1차 함수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서 y가 있는 항을 빼고 다 우변으로 넘깁니다. 양변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 이제 문제 조건을 보세요. a가 양수, b가 양수예요. 그럼 a 양수, b 양수. 그럼 양수분의 양수인데 앞에 음이 붙었네요. 기울기는 여기 x 앞에 있는 계수 얘가 기울기죠. 기울기가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C값이 0이네? C값이 0이면 분자가 0이 되면 분수는 0이 되므로 이게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Y는 음수 기울기의 X를 가졌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라는 거죠. 네. 지나는 4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네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대단치 않죠?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 교과서에서 있습니다. 좀 이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어서 여기는 좀 뒤에 이거 정리한 다음에 같이 푸는 걸로 하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 부분 두 점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에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거든. 근데 얘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설명드릴 텐데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직선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고, 근데 이 공식을 암기하면 또 혹시나 또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추천 별로 안 합니다. 얘도 애지간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걸 정리해서 K값 구해야 되고 K값 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전개한 다음에 또 동령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추천할 만큼 쉬운 풀이는 아니라 굳이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엄청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우겠죠. 고등학교 때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게 추가 내용이에요. 수직관계. 당연히 추가되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을까? 나머지는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얘도 평행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닌데 수직을 빼고 평행만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중학교 문제니까. 평행이 나와도 꼭 수직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오게 마련인 거니까 수직의 내용은 확실히 잘 기억해 두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라는 거야? 잔뜩 써져 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것만 빨리 정리하고 잠깐 쉰 다음에 마지막 타임 수업하고 시간상 정리해야 될 거. 원래 좀 오늘 일찍 보내드릴까 했는데 일찍 아닐 것 같은데? 할 건 다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직 이 상태가 버틸만해. 조금씩 아프긴 한데 버틸만해요. 여러분한테는 슬픈 소식이죠. 좀 아프지. 이건 뭐 하는 파트냐면 이게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지는 파트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평행이냐 일치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냐 추가로 수직이냐를 배우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1차 함수화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꼴로 두 개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그때그때 맞추어서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꾸고 하다 보면 식이 너무 복잡하게 배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직접 그 위치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자, 먼저 1차 함수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식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묻는 거니까 색깔만 그냥 구분해 드릴게요. 1차 함수 형태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y는 mx 플러스 n, m이 기울기, n이 y 절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 프라임교로 자꾸 쓰는 이유는 저기 프라임을 안 쓰게 되면 저기다 다른 알파벳 써야 되니까, 다른 알파벳 쓰게 되면 너무 알파벳이 많이 배열돼서 보기가 불편해서 그냥 m 프라임, n 프라임으로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통일성을 주는 겁니다. 얘네는 기울기에 대한 느낌, 얘는 y 절편에 대한 느낌으로 통일성을 주려고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 직선의 방정식일 때는 이런 꼴로 써지겠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 그 다음에 똑같이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자,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뭘 묻냐면 평행의 관계, 위치 관계예요.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일 때,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차함수가 나왔어요. 두 개의 일차함수. 직선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두 직선이 알고 보니까 평행의 관계야. 평행은 쉬워. 어려울 게 없어요. 평행? 기울기 같으면 돼. 나란하면 된다는 얘기죠. 나란 안 돼.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된다는 뜻은 떨어져야 되고, 결론은 두 직선의 y절편이 서로 위아래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같되 y절편은 다르다. 평행. 됐나요? 여기에 맞추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평행이 되려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가운데 선 하나 찍 그으세요. 이게 약간 분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를 구분하는 분수의 선이에요. 분자 분모 구분하는.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이 모양 그대로 분수 형태로 쓰시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분수 형태로 쓰시고, 상수항을 그대로 분수 형태로 쓰신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으면 결론은 기울기 같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y절편이 다르면 뒤에 있는 상수가 틀리다는 개념으로 평행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중학교 국가니까 너무 깊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예전에 배웠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치하는 거는 다 같으면 되는 거죠. 두 직선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같으려면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된다. 그럼 직선의 방식에서는 일치하려면 이 비율이 다 똑같으면 돼요. 비율이 다 똑같다는 뜻은 한쪽에서 일정한 식을 나누거나 곱하면 두 식은 똑같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다 같으면 일치가 성립합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가 틀리면 되죠? 기울기가 틀리면 됩니다. 위에서 보신 거의 공통점을 빠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쪽에서 보신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평행이든 일치든 기울기는 같은 겁니다. 기울기 같은데 y절편이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평행과 일치가 구분되듯이 이쪽도 마찬가지죠. 기울기 서로 같아야 돼요. 뒤에 있는 값을 상수를 통해서 일치냐 평행이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 같으면 평행 아니면 일치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달리 말하면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만날 거라는 얘기죠. 직선이니까 무한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x계수 y계수의 비율만 다르다면 딴 건 필요 없어요. 상수항 같은 거는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얘네만 틀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직이 중요하니까 수직 잘 들으세요. 수직 관계는 이게 좀 증명이 필요한데 오늘 뭐 증명할 건 아니니까, 일차함수 모양에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기울기는 틀린데 그냥 틀린 게 아니고 두 기울기를 서로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가 됩니다.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증명해드려야 되고 오늘은 그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저거는 암기처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가셨나요?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좀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곱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일단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뜻이에요. 부호가 반대인 숫자를 줄여서 반수라고 합니다. 근데 곱했더니 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곱해서 1이 되는 숫자의 관계를 뭐라 부르죠? 역수. 두 수는 역수의 부호 반대인 숫자예요. 내가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그 기울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 아셨죠? 그 다음 이쪽 직선의 방정식일 때 그러면 수직관계는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러면 얘네는 계속 비율을 따졌는데 이제는 비율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곱합니다. x계수끼리 서로 곱해주고 y계수끼리 서로 곱해준 값을 더해서 0 만들면 이건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입니다. 0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건 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변형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대단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식을 너무 증명 없이 막 넘어가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식을 y로 정리해 보세요. 빠르게.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 분의 x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돼요.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이 수직관계가 되려면 얘랑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x 앞에 있는 계수끼리 서로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면 서로 수직관계. 얘네들이 곱합니다. 곱하면 a b분의 음수 곱하면 양수니까 분모 b 곱하면 b 곱하기 b 프라임, 분자 곱하면 a 곱하기 a 프라임, 이 값이 마이너스 1 맞죠? 양변에 b 곱하기 b 프라임 곱해요. a 곱하기 a 프라임은 곱하면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 이거 일로 넘기면 이거 나와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걸 토대로 식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거 알아두시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보고, 네, 너무 쉬운데. 이렇게 볼까요? 두 직선이 지금 일차함수 형태로 써져 있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옆으로 쓰면 잘 안 보여요. 이런 케이스는 위아래로 쓰는 게 훨씬 더 보기에는 편합니다. 이렇게 평행하다는 뜻은 x 앞에 있는 계수는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m의 값이 마이너스 4. 근데 당연히 얘랑 틀리니까 네, 일치할 일은 없겠네요. 수직관계,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 x 앞에 있는 계수끼리 서로 곱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서 m 값 구하는 거니까 구하시면 m의 값은 4분의 1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므로 이 기울기는 저 마이너스 4에 역수의 부호 반대, 역수 마이너스 4 역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 부호 반대 4분의 1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긴 한데, 뭐 이게 정확한 의미긴 해요. 이쪽 자, 이번에는 방정식 형태로 써져 있죠. 이것도 옆으로 쓰면 잘 안 보이십니다. 쓰실 때 위아래로, 그것도 되도록이면 x, y 상수의 계수와 순서에 어느 정도 좀 잘 보이도록 잘 맞춰 쓰시는 게 좋아요. 평행하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운데 선을 찍 긋고 평행관계 x 앞에 있는 계수 1분의 저 위에는 x의 계수 a, x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a 플러스 6분의 상수 위에는 y의 계수 5. 그럼 얘 2분의 마이너스 2. 얘네들은 같은데 얘가 틀려야 평행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됐나요? 자, 이 값은 약분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줄여 쓸게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계산합니다. 근데 기존에 배우신 분들은 뭐 이런 풀이를 자주 설명드렸는데, 지금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분수식이 서로 같을 때는 어떻게 풀죠? 그치, 얘네 대각선끼리 서로 곱한 값과 이쪽 대각선끼리 서로 곱한 값이 같은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2분의 4 약분하면 2죠. 3분의 6 약분하면 2입니다. 둘은 똑같은 분수값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자를 곱한 값과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자를 곱한 값은 서로 같아요. 3, 4, 12, 2, 6, 12 서로 같은 값이죠. 이거 얘만 이렇게 든 게 아니고 원래 항상 그런 겁니다. 늘. 왜 그렇죠? 그러면 뭐 결론은 이런 거죠. 2와 3의 최소 배수인 6을 곱하다 보면 얘는 약분되고 3이 남아요. 얘는 약분되고 2가 남아요. 이게 서로 같은 거거든요. 이 값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곱한 값이에요. 이 값은 이렇게 곱한 값입니다. 원래 이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쟤도 이쪽 분모와 이쪽 분자와 이쪽 분모를 곱한 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a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6a가 되죠. 얘랑 곱한 값 5랑 같다. 보니까 a에 대한 2차 방식이네요. 넘깁니다. 그럼 a 제곱,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음수를 두는 것보다는 양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a 하나, 여기 5 하나, 여기 1 하나, 둘 다 플러스로 하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5a 플러스 1a 합치면 플러스 6a. 인수분해 잘 됐죠? 묶습니다. a 플러스 5, a 플러스 1,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행이 되는 관계는 평행과 일치가 되는 관계는 이 부분은 똑같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X계수, Y계수가 서로 똑같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평행 아니면 일치. 근데 상수의 비율까지 같으면 이제 일치가 되는 거고 상수의 비율이 다르면 평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울기만 서로 같다는 느낌인 X계수, Y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다는 뜻은 평행과 일치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A값 두 개 중에 어떤 하나는 평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는 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이 뭐냐면 A값 마이너스를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1분의 마이너스 5 A값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5 이렇게 되겠죠? A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같은 비율이죠. 마이너스 5 얘도 마이너스 5니까요. 얘네들은 같은데 위에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이 얘네들과 다른 비율이기 때문에 얘가 평행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5. 얘네들이 같아요. 근데 얘네만 같은 게 아니고 상수까지 같아집니다. 이거는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평행의 조건을 찾는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정답은 A가 마이너스 5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세밀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자리가 없어요.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이제는 수직을 풉니다. 수직 관계가 되려면 이건 분수 형태가 아니고 곱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A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와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5를 분배해서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0. 그 합이 서로 0이 되면 돼요. 합이 0이 되면 된다. 그렇죠? 좀 전에 아까 했었던 것 A 곱하기 A 프라임, B 곱하기 B 프라임 얘가 0이 되면 수직 관계가 성립했었죠. 이게 뭐였냐면 X 계수끼리 곱한 거고 얘가 Y 계수끼리 곱한 거예요. 그걸 더해서 0이 되면 수직. 얘랑 얘랑 곱하면 A, 얘랑 얘랑 곱하면 요 앞에 5가 이 앞에 이렇게 분배되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A가 되죠. 넘어가면 플러스 4A가 돼서 일단 써드리면 이래요.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30 양변 4로 나누면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해서 수직관계에 대한 조건은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정답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점 2,0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것, 평행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벌써 기울기가 알려진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같아지는 거죠. 평이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5x, 기울기 5네요. 그럼 다 됐죠? 2,0을 지나며 기울기 5인 직선이니까 y에서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x에서 x좌 빼주시고 정리하면 y는 5x 마이너스 10. 네, 이게 1번의 정답이 됩니다. 2번 0,6을 지나면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죠. 그럼 수직도 결과적으로는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식을 y로 정리해 볼게요. 4y는 x, y는 4분의 1x. 이건 이건 얘고 내가 구하는 직선은 얘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수직. 그럼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그 m과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인 4분의 1, 이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양면에 4를 곱하시면 m의 값은 마이너스 4.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면서 0,6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게 y절편이잖아요. 보면 x가 0일 때 y값이네요. 따라서 그냥 바로 이어서 쓰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네, 이가 내가 구하라고 했었던 정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개념은 다 설명드리고 뒤에는 대표형을 빠르게 좀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참 얘도 사실 증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증명을 다 생략하고 내용만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평면 위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합시다. 그 평면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저 점 P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면 이건 거리가 아니죠. 이것도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를 구하려면 이 점에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날 때 그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 수선의 발이죠. 그 점 P와 수선의 발까지의 이 길이, 이 길이를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부르죠. 근데 거리의 영어식 표현이죠. 디스턴스의 줄임말 D를 쓰면 보통 책에 D라 많이 써져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 점 P의 좌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노출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 알려져 있어야 되냐면 이 직선의 식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 1차 함수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식 구조 자체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선식을 이런 꼴로 써놔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는 0의 꼴로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이건 쓰실 필요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하시오. 그러면 분모는 루트가 되고요. 분자는 절대값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 분모에는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x개수 a를 제곱한 것, y개수 b를 제곱한 것, 그 둘을 더해서 루트를 씌웁니다. 이 증명 과정에 피타고라스가 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요, 등호를 끼고 는0 만들었을 때 등호 왼쪽식 있죠. 이 왼쪽식을 고스란히 요 밑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ax1 플러스 by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직선식만 가지고 식을 만들어지 이 점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이 점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여기 이 x값 y값 자리 대신에 이 x1 y1이 대입이 됩니다. 이렇게 x 자리 y 자리 대신에 x1 y1을 대입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해학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에서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렇게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에는 x 앞에 있는 계수 3의 제곱 4의 제곱 절대값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1,1을 집어넣어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3, y에 2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을 왜 씌우는 거냐면 이거 계산하다 보면 가끔 음수 나오거든요. 근데 거리에 음이 있을 수는 없잖아. 지금 분모는 다 제곱이 돼서 양이에요. 분자만 양이 돼야 되기, 분자도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럼 계산은 루트 25니까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11 빼기 1이니까 절대값 10. 절대값 10은 10이죠. 약분하면 2. 이 점의 직선 사이 거리는 2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그냥 공식이에요. 간단한 공식이 아니라 대입만 잘하시고 이해만 잘하고 계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이제 변형인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이게 AX, BY 이렇게, 얘는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평행이 성립하려면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은 서로 같되 상수항의 비율이 서로 틀리면 평행이 되죠. 그런 관계로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이제 애들이 대부분 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 직선들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죠? 이 지점이, 예를 들어 이 지점이 3이라고 합시다. 이 지점이 5예요. 그럼 꼭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거리는 2라고 씁니다. 맞아요? 맞죠? 맞지? 많이 맞아야지. 이건 거리가 아니야. 이게 왜 거리야?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이게 거리가 아니잖아. 이게 거리지. 얘가 거리잖아요. 이게 왜 거리야? 왜 자꾸 이 길이를 재?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직선상에 포함되는 한 점에서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점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 점이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거든요. 결국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변형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문제. 얘가 나와 있죠?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얘를 x-2y 플러스 6은 0이라고 치고 밑에 있는 직선이 x-2y 플러스 2는 0이라고 칩시다. 두 직선은 평행관계죠. 이렇게 가운데 선 쭉 그어보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같은 비율인데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죠. 평행입니다. 자, 이랬을 때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핵심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거든요. 그럼 어디가 점을 찍어야 돼요? 아무 데나. 어디다 찍어요? 네가 원하는 데다가. 아무 데나 찍으라는 게 아니고 두 직선을 지나는 아무나 점 하나를 찍으세요. 그럼 내가 만약 이 직선이어서 점 하나를 찍었어. 그럼 이 점에서 나머지 직선 사이 거리를 재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쌤, 제가 만약에 여기 x값에 2를 대입한다면 y에다 될까요? y에다가 2를 대입한다면 x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다 y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2가 되고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2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2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결 모양 큰 의미가 없어요. 얘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다는 뜻을 그냥 쓴 거니까.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여기 x1의 제곱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집어넣어요. 계산 잘 합시다. 계산 틀리면 큰일 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얘랑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4. 그럼 정답은 루트 5분의 4기 때문에 5분의 4 루트 5라고 유리화가 되죠. 이게 거리입니다. 그런데야 굳이 이렇게 점은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굳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왕 잡는 점이면 계산하기 편한 점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계산하기 편한 점이 뭐죠? 그러면 x나 y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계산이 편할 거 아니야. 왜 굳이 이게 숫자를 두 개 다 복잡하게 두고. 그럼 얘를 여기서 2, 마이너스 1면 여기를 두지 마시고 x에 0 집어넣으세요. 그럼 y 얼마 되죠? 3이 돼요. 그럼 0,3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리 D는 분모 루트, 아까 한 것처럼 루트 5가 나오겠죠? 절대값에 0,3을 대입해요. 0 없어지잖아. 계산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답은 똑같이 나와요. 5분의 4 루트 5. 이왕이면 계산하기 편한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x값, y값 하나씩 0 만들어버리면 대입할 때도 편하고 계산할 때도 편하니까. 이왕이면 두 직선 중에 하나 직선 위에 절편을 찾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x절편, y절편. 아셨죠? 그래서 꼭 근데 점을 여기서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 잡아도 돼. 이렇게 커도 돼. 아 정말요? 의심 나실까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여기서 점을 안 잡아요. 이 직선에 점을 잡아봅시다. 이번에 y 0 대입해볼게요. y 0 대입하면 x값은 네, x값은 마이너스 2.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어디든가 여기서 내가 만약 점의 좌표를 찾았다면 뭐죠? 잊어버렸어. 뭐였죠? 네, 마이너스 2, 0. 여기서 점을 찾았다면 나머지는 직선식을 갖다 쓰셔야죠. 이렇게 이 직선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점, 나머지 직선 갖다 쓰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분모 루트 5 분자 절대값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와 0을 대입해요. 그럼 여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떻게 잡아도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란 말이 나오면 두 개 직선 중에 점을 하나 찍을 직선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왕 찍는 점이면 절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직선에서 절편을 찾아서 갖다 놨으면 나머지 직선 갖다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평행하니까 어느 쪽에서 거리를 잡아도 항상 답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아까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가 여기 1158번 대표 문제, 그 다음에 1160번, 1162번, 네, 그 다음에 1166번, 1160번 놔두세요. 이건 내 선생님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자, 잠깐 표시 볼까요? 지금 안 푼 대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네, 안 푼 위에 대표 문제 중에 안 푼 거 푸시면 돼요. 대신에 1166번은 빼고 이건 선생님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나머지 대표 문제를 지금 푸세요. 안 풀었던 거. 그 모르는 거 위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1158번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거는 중학교 때도 했었던 문제인데 세 점이 일직선상에 A, B, C 이래요. 이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려면 선분 AB의 기울기와 선분 BC의 기울기와 선분 CA의 기울기가 같아야죠. 이렇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나 이렇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나 이렇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는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럼 이러면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AB의 기울기를 구하시고 이 두 점이 포인트죠. X의 증가량분에 빼는 수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뺄게요. 그럼 Y도 이렇게 빼는 걸로. 그럼 K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K. 걔랑 같다. BC의 기울기. 이렇게 빼는 걸로 할게요. 그럼 얘도 이렇게 빼는 걸로. K 마이너스 2분의 1. C의 기울기. 얘는 뭐 이렇게 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빼면 Y도 이렇게 빼는 걸로. X의 증가량.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Y의 증가량 K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서로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관계식은 좀 더 편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얘네가 좀 더 편해 보여요. 이거는 위아래 K가 있으니까 얘는 하나씩 K가 없죠. 얘랑 얘랑 서로 같다로 식을 풀면 이거랑 이거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서로 같은 거죠. 그럼 분배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K 곱한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4. 이게 일로 넘어와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은 0이 되고 이거 인수분해가 K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는 0. 따라서 제곱해서 0이 되는 K 값은 4밖에 없네요. 정답은 이렇게.
물론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한 쪽을 선택했더니 이쪽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세 점을 꼭 접하는 삼각형 ABC의 점 B를 지나며 직선 L이 이등분 될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략 그림부터 먼저 그리세요. 이거 점 A 위치 같은 거 잡지 마세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삼각형 ABC의 좌표점을 쓰시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점 B를 지나요. 얘를 지나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죠? 이렇게 지나도 되잖아. 근데 딱 봐도 넓이가 이등분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디를 지나야 넓이가 이등분될까요? 선분 AC의 중점을 지나야 이렇게 두 점을 동시에 지나야 위아래 넓이가 서로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윤지야?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되겠나요? 왜 중심을 지나야 돼? 왜 이게 중점을 지나야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나요? 네, 그러면 그건 생략하는 걸 하고. 그럼 이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이번에 시험에 왜 내분점 외분점 있었잖아요. 선분 AC의 중점을 구하시고라는 뜻은 1대1 내분점을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더한 값 6과 마이너스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 Y좌표끼리 더한 값 0, 2로 나누면 0, 1,0을 지나는 거네요. 그럼 결론은 5,8과 1,0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라는 얘기네.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찾습니다. 이거 만만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이거 만만하잖아.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 X의 증가량분의 5-1분의 Y의 증가량 8-0. 그럼 Y는 0은 없어졌고요. 4분의 8 약분하면 2가 되고 분배하면 2x-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어렵나요? 어려우실까요? 자, AB가 0보다 작고 BC가 0이랍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느낌이 확 와야 돼요. BC가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뜻이지. 근데 만약 B가 0이었다고 쳐봐. B가 0이었으면 얘도 0이지 않을까요? 결론은 B가 0이 아니라는 뜻이죠. C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A, B를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죠. C는 0인 게 확실한데 A가 양수, B가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음수, B가 양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그러면 일단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직선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넘깁니다. Y가 있는 항을 남기고 나머지는 넘겨줍니다. 이렇게. 양변을 B로 나눕니다. 그럼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기울기입니다. 얘가 Y절편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우리는 직선을 그리시는 겁니다. 근데 C값이 0인 게 확실하니까 얘는 0으로 없어졌어요. B분의 0 어차피 없어질 거죠. B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럼 남는 건 얘만 남네요.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근데 지금 A의 부호를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럼 서로 다른 분모 분자를 가지면 이 분수는 음인데 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결과로 X 앞에 있는 개수는 양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Y좌편이 지금 플러스 0인 상태죠. Y좌편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되니까 몇 사분면을 지나는 겁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두 직선의 교점과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교점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연립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짓이에요. 두 직선의 혹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연립. 근데 이거 그냥 쓰면 계수 안 맞으니까 여기다 이 식에다가 2를 곱합시다. 그럼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없어지고 빼면 플러스 5는 0이 되라. 따라서 x값은 5가 되죠. x 5가 되면 이제 y값 구해야 돼요.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x에 5를 집어넣어요. 그럼 10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고 따라서 y값은 11. 그럼 5, 이 두 점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뜻은 그 교점 좌표가 5,11임을 알았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는 거냐가 두 점을 지나는 거죠.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얘가 만만하다 칩시다.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분의 이렇게 뺍시다. 그럼 5 마이너스 1 6분의 이렇게 빼면 11-5 6 그러면 y-5는 이게 1이 되죠. 분배하게 되면 x 플러스 1 넘어가면 이게 다 넘어가야 되죠. 플러스 6만 들어야 되니까 얘가 1로 넘어가야 되고 이거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따라서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뭔데 뭐 사가 왜 나와? 근데 이렇게 돼서 a 값 b 값 구해졌고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정답은 2가 답이 되겠네요. 아셨죠? 그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중학교 다 배운 거예요. 연립하시고 나온 교점과 오늘 배우셨던 두 점 사이 직선을 구하는 식으로 풀면 뭐 어렵지 않게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두 직선이 쟤랑 얘랑 2,1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답니다. 이때 a, b, c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 직선 1번, 얘를 2번으로 합시다. 1번 직선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수직이 되려면 2번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그 만나는 교점이 2,1이에요. 여기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직선 모두 다 2,1을 지나가죠. 따라서 두 직선 모두 2,1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저기다 2,1을 대입해요. 그럼 4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밑에다 또 2,1을 대입하게 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 하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C값이 나와요. C값은 2 C값은 구해졌는데 근데 A값을 구하기가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직 A값을 구하기 좀 어렵네요. 그럼 A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두 번째 관계 한 점에서 만났고 그 점을 둘 다 대입해서 어떤 A, B의 관계나 C를 찾았는데 수직을 아직 안 썼잖아요. 수직 관계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위아래 이렇게 별에 써봤는데 잘 봐. 선생님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1로 넘어가고 양변 a로 나누게 되면 y는 a분의 2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 식을 넘긴 다음에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c분의 1x 플러스 c분의 4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C값이 얼마였냐면 2였죠.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됐니? 수직관계가 성립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A분의 2가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밑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다 보면 마이너스 약분이 되죠.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므로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그럼 a 값이 1이 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죠. 그럼 b 값이 나와요. a 값 1 여기다 대입하고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뭐 하셔야 됩니까? 이 복잡하게 ACB, ABC로 정리되는 이 식을 다시 이렇게 1차 함수로 정리하다 보면 복잡한 문자식을 계속 정리해야 됩니다. 말했듯이 여러분은 연산이 자꾸 어그러지고 계산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산은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1차 함수가 아니어도 방정식꼴에서 우리가 수직관계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방정식에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x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 더하기 y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 근데 이게 C값이 아까 얼마였죠? 2였잖아요. 얼른 갖다 쓰시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a 그 값이 마이너스 1 됐나요? 0
x개수, y개수를 서로 곱해서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a값이 바로 나와요. a가 1 바로 나오잖아.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은 제때 방정식일 때는 이 공식 x개수, y개수 곱해서 더하면 0.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때 관계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렵게 정리 안 하셔도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삼각형이 이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원래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꽤 많은 조건이 존재하거든요. 처음에는 세직선이 다 일치하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세직선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세직선이 모두 평행, 그 다음은 두직선 평행, 나머지 항체선이 안 평행해.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혹은 세직선의 기울기가 다 다른데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케이스 빼놓고는 어떻게 그려도 전부 다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내부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답이 안 됩니다. 세직선이 모두 평행하려면 세직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벌써 얘랑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직선이 모두 다 평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케이스는 두 직선이 평행. 근데 어차피 얘랑은 평행하지 않잖아. 이것도 위아래를 쓸까요? y는 3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y는 ax 플러스 4 이렇게 위아래로 썼을 때 얘랑은 안 평행하니까 이 케이스가 성립하려면 a가 맨 위에 있는 3과 기울기가 똑같거나 아니면 a가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기울기 똑같고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면 얘네들은 평행, 얘는 안 평행.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네들이 평행, 얘랑은 안 평행.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일단 마지막 그림은 이 그림이죠. 두 개의 직선이 지나는 교점을 나머지 하나 얘가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y 대신에 이건 뭐 대입법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여기는 y 대신에 3x를 빠르게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넘어가면 4x는 4가 되며 x값은 1. 그때 y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은 3. 결론 이 교점의 좌표가 1,3이라는 얘기예요. 그 1,3을 얘도 진행하면 되잖아. 얘도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y에다가 3 대입하고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3은 a 플러스 4. 따라서 나머지 a 값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뭐 잘못 쓴 것 같죠? 거꾸로 썼나요? 아닌데? 뭐예요? 뭐 잘못된 거야? 1,3 아니야? 시간 잘 썼죠? 네. 4x 4 x는 1 3 네. 아, 이걸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2였어요. 네, 잘못 썼네요. 그럼 1,3을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아니고 3은 a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1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a 값 총 3개 이렇게 3개 답이 나타난다. 이건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했던 문제라 앞쪽에서도 연습을 했었고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는 점, 얘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잖아. 이 기울기는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니까 이 직선과 내가 구하는 직선이 수직 관계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수의 역수의 부호반대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과 6,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되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믿어볼게요. 이거는. 죄송한데 우리 오늘 문제가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개가 남았네요. 근데 지금 수업이 끝내서 차를 타고 가야 되시는 분이 계셔서 요 네 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배우신 유형까지만 문제를 풀어 오시고 혹시 근데 가능하면 저는 뒤에 있는 문제를 저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 풀어 오셔도 되는데 뒤에 보면 소다는 연습 문제 있어요. 소다는 연습 문제까지 일단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 오시고
설명 안 되는 거 못 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놔두도록 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